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광학 중에서요, 우리 광학기기, 거울하고 렌즈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같이 정리할 텐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년 연속, 3년 연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광학기기에 대한 특징들은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광학기기 깊이 들어가면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근데 그 정도까지는 기출되진 않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보다도 조금 더 얕아요. 일반 물리학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굴절 구면 공식이라든가 우리 렌즈 제작자 공식 여러 가지 많이 할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광학기기에 대한 여러분들 특징들만 정리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학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상의 종류라고 하는 걸 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상의 종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씩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어떤 상은 실상, 허상 둘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자, 실상은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부호로는 우리가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허상은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생긴 상이라고 해서 부호로는 여러분 마이너스를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자 부호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나중에 되게 많이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여기에 뭔가 거울이 있어요. 자, 거울은 우리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평면 거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울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물체가 있다면 자 이거 약속이고 규칙이니까 거울 뒤에 상이 생기면 무조건 허상이에요. 거울 뒤가 허상,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거울 앞쪽, 물체가 있는 쪽에 상이 생기면 얘는 실상이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플러스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렌즈는 좀 반대예요. 여기 만약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고,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물체를 보통 이제 화살표로 많이 그려요. 그럼 렌즈는 반대. 렌즈 뒤쪽, 즉 물체보다 렌즈의 뒤쪽에 상이 생기면 여기가 실상이에요. 실상이고 여기가 플러스. 물체가 있는 쪽에 상이 생기면 얘는 허상이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나중에 상 작동할 텐데 실제로 빛이 뭐였냐? 자, 빛의 연장선이 뭐였냐? 또는 거울은 무조건 뒤쪽이 허상, 앞쪽이 실상. 렌즈는 뒤쪽이 실상, 앞쪽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자, 이 규칙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립상, 도립상 이렇게 나눕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 물체와 같이 똑바로 서 있으면 정립상, 물체와 반대로 거꾸로 세울 수도 있어,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도립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실상, 허상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정립, 도립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상의 크기가 물체 크기와 동일하냐, 크냐 또는 작냐에 따라서 등배, 확대, 축소, 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나눌 거예요. 그래서 배율로 우리가 표현할 텐데 잠시 후에는 배율 계산에서 1이면 즉 이 배율은요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의 비율을 우리가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율이 1이면 등배상, 배율이 1보다 크면은 우리 확대상, 배율이 1보다 작으면은 여러분 축소상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상이 생기는 원리는 자 이래요. 여기 평면 거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평면 거울에 자 물체가 여기 있어요. 물체가 여기 있는 거를 자 이 사람이 바라봅니다. 그럼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반사돼서 눈에 들어와서 보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직접 여러분들 얘네들이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이 모여서 생긴 자 이걸 상이라고 해서 이걸 이미지라고 해서 I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O는 오브젝트 물체라고 하는 뜻을 표현해서 O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때 자 P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 P 자 물체와 상가 자 우리 거울하고 상까지의 거리 Q라고 한다면 우리 P하고 Q는 무조건 크게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또 그림을 나타내주면 물체하고 이미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 어디에서 본 시점인 거냐면 우리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본 거죠. 즉 자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물체를 거울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럼 거울 뒤네요. 거울 뒤면 이거는 무슨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울 뒤면 얘는 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와 똑바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립상에 해당돼요. 정립상 그리고 크기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등배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서 등배의
정립 허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상의 종류까지도 여러분 다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상의 종류는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우리 앞으로 렌즈하고 거울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예비검사 때는 나왔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본고사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시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울하고 렌즈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자, 요렇게 공식 P분의 1 플러스 I분의 1은 F분의 1 또는 R분의 2라고 하는 자, 요 관계식,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중요한 식에 해당되고, 그럼 배율은 P분의 I라고 할 건데, 자, P가 뭐냐면 거울이나 렌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예요. 물체까지의 거리 P라고 할 거고, I는 우리 광학기기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I라고 할 겁니다. 이때 자, 우리 I가 플러스가 나오면 실상,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상이에요. 요 I 값은 계산 결과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될 거고요. 자, 실상과 허상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 또 거울 뒤, 거울 앞 또는 렌즈 앞, 렌즈 뒤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I라고 하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기억하셔야 되고, 또 오늘 F는 초점거리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든 과학기기는 다 초점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이제 등장할 건데, 근데 이 초점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여러분들이 늘 결정을 해서 대입을 해주는 값에 해당돼요. 자, 요 F 값입니다. 요 초점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오목 거울이나 볼록 렌즈는 실초점이라고 해요. 왜냐면 실초점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허상도 생길 수 있지만, 실상도 생길 수 있는 여러분 광학기기인 경우에 실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허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허상만 생겨요. 절대로 뭐가 생기지 않냐면 실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초점은 항상 허상, 항상입니다. 항상 허상만 만드는 과학기기는 우리는 허초점이라고 해서 볼록 거울 또는 오목 렌즈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초점 F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는 거고, I라고 하는 연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런 계산 결과 나오는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 R은 구면의 반지름을 얘기해요. 이런 모든 광학기기는 우리 무엇의 일부처럼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가 있어요. 그럼 구가 있으면 이 구의 일부, 자, 요거를 우리는 볼록 거울, 여기를 우리는 오목 거울처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존재해요? 반지름이 자,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때 구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식 F분의 1이 R분의 2라고 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초점 거리는 그거의 정확히 절반. 구면의 반지름이 항상 절반 값입니다. 절반 값이 우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기 우리는 초점 거리에 해당됩니다. 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초점 거리와 구면의 반지름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식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볼록 거울부터 얘기할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져요. 항상이에요. 축소되고 똑바로 서 있는 허상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자, 이게 볼록 거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체가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볼록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할 거고요. P라고 할 거고,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내가 Q라고 할 거예요. 이거 I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P라고 해도 되고, Q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I라고 이런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빗살 추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규칙은요, 한 곳에서 나온 빛이 다시 만난 곳에서 항상 상이 생깁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겁니다. 한 곳에서 나온 두 빛이 다시 만나는 곳에서 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빛을 내보낼 거예요. 자, 요거를 1번 빛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빛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빛은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울축이라고 할 겁니다. 거울축과 나란하게 입사를 할 거예요. 거울축과 나란하게 입사하면 반드시 늘 초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냐면 거울이나 또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거울과 렌즈의 축이 있습니다. 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빛은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딜 지나도록 그려줘야 되냐면 초점을 지나도록 여러분들 빛의 경로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거고요. 또 구면의 반지름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우리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 구면의 지금 반지름에 해당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R에 해당되고 요 C라고 하는 거는 자 큰 여러분들 구의 중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R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그거의 절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초점거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초점거리. 그러면 이 1번 빛이 초점을 지나야 되는데, 초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사가 될 거니까. 그러면 지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연장선이 지나도록 항상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중요해요. 1번 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반드시 자, 초점을 지나도록 연장선이라도 지나도록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위에서 여러분들 이 거울 축이에요. 거울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향한 빛은 자, 우리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 입사각이 0이죠. 그렇죠? 굴절 우리 입사각 자, 법선에 대해서 입사된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계면이 요 면에 대해서 반드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대로 그 길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두 빛이 실제로 만나지 않아요. 1번 빛과 2번 빛이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선을 그리면 어디서 만나요? 자, 여기에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 조그만 상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연장선이 만났으니까 우리는 허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거울 뒤에서 상이 생겼으니까 허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거울을 보시면 자, 이게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에 초가 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초 뒤에 거울이죠. 거울 뒤에 원래 초 물체보다 작은 상이 이렇게 뒤에 조그맣게 나타나는 자, 이런 상황을 실제로 내가 관측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걸로 얘기할게요. 자, 1번 빛. 자, 물체가 1번 위치에 있습니다. 1번 위치에 있으면 이 꼭대기에서 거울의 축과 나란하게 입사합니다. 그럼 걔는 반사가 되는데 반드시 연장선이 어딜 지나도록 초점을 지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볼록 거울은 무슨 초점이라고 했어요? 허초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허초점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를 지나도록 그려줄 겁니다. 자, 중심이에요. 우리 볼록 거울의 자, 우리 중심, 자, 여길 지나면 우리 입사각 반사각 도면에서 이렇게 우리 지나가는 빛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1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이 여기 만들어지고 2번에 위치했습니다. 또 다가왔어요. 물체가 거울 쪽으로 다가오면 자, 굵은색의 실선은 변하지는 않지만 요게 변하네요. 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빛이 요게 달라집니다. 요게 달라져요. 그럼 연장선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2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위치의 상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1번 프라임, 2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2번 프라임. 그럼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초점의 아주 작은 상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아주 가까이 오면 거의 크기가 동일한 상이 자,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은 어디에서만 생길 수 있냐면 여기에서만. 자, 다른 데서 상이 생기지 않아요. 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서만 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 상의 위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만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자, 물체에서부터 거울까지의 거리 A라고 했는데 이거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고요. 자, 거울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 내가 이걸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시? P분의 1 플러스 I분의 1은 우리 요 조심하세요. 초점 거리가 F인데 이거 마이너스 F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자, 요렇게 우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반드시 i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배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율은 절대값의 p분의 i라고 하는 값으로 판단해 주는데 얘도 반드시 1보다 이게 우리 i가 이거 0이죠. 0보다 작은 값.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고 p분의 i는 항상 축소된 상이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늘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볼록 거울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좀 어려워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목 거울은 되게 중요한 게 실상도 생기고 우리 허상도 생길 수 있어요. 정립허상 또는 도립실상이 생기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 같냐면 자 우리 어디가 중심이냐면 여러분들 요 초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초점보다 물체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빛을 이렇게 그리면 반사돼서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빛이 만나게 돼요. 자 물체 꼭대기에서 나온 3개의 빛이 있습니다. 1번 빛, 2번 빛, 3번 빛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에서 도립실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는 도립실상. 자, 도립실상은 자 이렇게 우리 특징들 얘기.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자 P라고 하는 물체의 위치가 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에 해당되고, 허상은요. 허상은 물체의 위치가 초점보다 우리 안쪽에 있을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물체의 위치가 지금 초점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 우리 거울축과 나란하게 개입한 빛은 자 이렇게 초점을 지나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도 거울의 축과 나란하게 개입한 빛은 반사되어서 어딜 지나가도록 그렸어요? 초점을 지나가도록 그렸었죠? 우리 아까 거울이나 렌즈의 축과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반드시 어딜 지나가도록 초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초점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그려주시면 자 이건 위쪽으로 그린 건데 자 위로 향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1번 빛과 2번 빛, 3번 빛 다 만나지 않아요. 다 발산하게 됩니다. 대신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3개의 빛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거울 뒤네요. 거울 뒤니까 허상. 연장선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허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상이 생긴 얘는 실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상은 우리가 무슨 상을 의미해요? 허상이 생기는 자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멀리 있어요. 촛불이 이 초가 지금 초점 거리보다 바깥쪽에 있어서 거울에 자 요렇게 해서 도립실상이 생기는 모습이 자 요렇게는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자 여기 초예요. 초가 지금 초점 안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면 자 초가 여러분들 거울 뒤에 정립 허상이 좀 커다랗게 물체보다 커다랗게 그리는 자 이 상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실상이 생기는 상황은 자 이렇게 내가 비교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간별로 좀 나눴어요. 자 1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1번에 위치해 있으면은 자 어디에 1번 프라임이라고 한 도립실상. 축소된 도립실상이에요. R보다 큰 위치예요. R보다 큰 위치. 자, 여기서 R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울에서부터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O까지 이게 구면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 R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R보다 큰 위치에 있을 때는 축소된 도립실상. 자, 2번 위치입니다. 지금 정확히 R이에요. R인 곳에 물체가 있으면은 즉 구면의 중심에 해당되죠. 그 바로 밑에 우리 등배의 도립실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에요. O하고 F 사이에 있습니다. 3번에 위치해 있으면 3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확대된 도립실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도립실상은 축소도 만들고 등배도 만들고 확대도 만드는 자, 이런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위치해 왔어요. 여러분 4번은 물체가 정확히 초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초점에 위치해 있으면 자, 우리
거울의 축과 나란하게 진행해서 반사된 빛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거울의 중심을 지나서 자 이렇게 지나는 빛인데 이 두 빛이 반드시 평행합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면 그럼 얘네들 평행하니까 연장선을 그려도 만나지 않아요. 그럼 두 빛이 평행하면 연장선을 그려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가져와 보면 어느 순간 상이 싹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커져서 즉 물체의 크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초점보다 안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빨간색 빛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에 해당되는 5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이 거울 바깥쪽, 그러니까 거울 뒤죠. 거울 뒤에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어떤 상이 생기는지를 비교해 줄 텐데 자, 실상과 허상은 뭘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실상과 허상은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느냐 초점보다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자 물체 위치 P가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실상, 물체 위치가 초점보다 안쪽에 있으면 허상, 그리고 등배 축소 확소도 등배 축소 확대도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우리 R보다 O죠. 여러분들 구면의 중심 O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축소, 자 O에 있으면은 등배, O하고 F 사이에 있으면은 우리 확대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 잘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렌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목 렌즈예요. 근데 오목 렌즈는 뭐랑 성질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 우리 볼록 거울이랑 성질이 너무 비슷합니다. 볼록 거울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렌즈는 근데 굴절하죠. 자, 그래서 렌즈를 자, 이렇게 와서 자, 렌즈 축과 나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빛은 우리 렌즈의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초점을 지나는데 얘는 근데 위로 굴절돼요. 우리 오목 렌즈는 발산 렌즈라고 합니다. 빛이 모이는 게 아니라 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빛이 위로 발산되는데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이 초점을 반드시 지나가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또 자 중심을 지나는 빛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즈의 중심은 굉장히 얇다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굴절되는 상황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우리 빛이 다 만나지 않죠? 대신 연장선을 그려보니까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이 맥히게 되는 특징들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럼 물체가 또 굉장히 멀리 있으면 초점 근처에 조그만 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상이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되는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좀 그려보면 1번에 위치했을 때는 1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 좀 더 물체가 렌즈 쪽으로 다가와서 2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2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목 렌즈는 반드시 자 어디에만 상이 생기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상이 생기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상의 위치는 물체가 있는 쪽에 초점과 렌즈 사이에서만 자 이렇게 상이 생기고 실제로 빛이 지나지 않죠. 오목 렌즈는 허초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은 뭐 늘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되어서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식 계산하는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볼록 렌즈는 볼록 렌즈는 뭐랑 똑같냐면 얘는 오목 렌즈랑 동일합니다. 오목 렌즈. 단 위치만 달라요. 위치. 우리 오목 렌즈는 우리 좀 전에 했었던 요것도 잠깐 비교할까요? 오목 렌즈는 물체가 있는 쪽에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어떤 것들 잠깐 얘기할 수 있냐면
볼록 거울이 있었죠. 근데 볼록 거울은 항상 우리 어디에? 우리 거울 뒤였어요. 거울 뒤에 항상 축소된 적립허상. 그래서 거울은 뒤쪽, 볼록 거울은 항상 뒤쪽에 적립허상, 축소된 적립허상. 오목 렌즈는요, 항상 렌즈 앞쪽이었습니다. 자, 여기 항상 물체가 있는 쪽에 축소된 적립허상이 생깁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는 이것도 반대예요. 우리 오목, 이거 렌즈가 아니죠. 거울이죠. 오목 렌즈가 아니라 오목 거울입니다. 자, 거울은 거울, 물체가 있는 쪽에 실상이었었고 반대가 우리가 허상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렌즈는 반대로 물체 반대쪽에 있을 때 얘가 우리가 실상에 해당돼요. 얘가 우리는 실상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체가 있는 쪽에 얘가 우리는 허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규칙도 똑같이 오목 거울에서 물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뭘 달리했어요? 확대된 우리 도립실상, 등배의 도립실상, 축소된 도립실상, 확대의 적립허상 이런 거 나눴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볼록 렌즈에도 그럼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1번에 위치했을 때 5보다 바깥쪽이에요. 그랬을 때 축소된 도립실상. 2번에 위치했을 때, 즉 구면의 중심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면의 일부처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구면 중심에 있으면 또 등배의 도립실상. 2번 프라임입니다. 3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O하고 F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확대된 도립실상. 이거 작도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또 수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본고사에서는 계산보다는 자,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자, 또 마찬가지죠. 4번에 위치했을 때 초점이에요. 초점에 위치할 때는 두 빛이 다 평행하기 때문에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5번에 위치해 있으면 F 초점하고 렌즈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자, 우리 빛이 발산하게 되어서 연장선을 그려보니까 물체가 있는 쪽에 5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확대된 적립허상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특징들을 순서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여러분들 질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자, 그리고 우리 뭐가 중요했었냐면, 자, 이게 물체입니다. 자, 물체. 화살표 대신에, 자, 이렇게 해서 좀 나무가 그려졌는데, 렌즈하고 나란하게 입사함이 좀 반드시 발산하게 되는데 우리 어디를 반드시 지나도록 그려준다라고 했었어요. 초점을 지나도록 그려주면 되고 생길 수 있는 상은 반드시 여기에 축소된 축소된 적립허상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볼록 거울이에요. 그럼 볼록 거울은 근데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네요. 그럼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근데 얘가 5보다 바깥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를 만약에 구면의 중심이 5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에 우리 O하고 F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확대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확대된 도립 이건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냥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무조건 작다고요.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 상은 실상입니다. 실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네요. 디귿에 가와 나에서 상은 모두 위쪽으로 서 있지 않죠. 얘는 늘 거꾸로 서 있잖아요. 도립실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니은만 답으로 늘 판단해주는 문제들. 자,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배점 5점짜리, 5점짜리 그냥 우리 4점, 5점, 6점 중에서 5점짜리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한 3, 4개 정도 기출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도 기출 과정에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자, 근데 볼록 거울은 오목 렌즈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